상기 5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아함반테 아함반테 이사라네 나사 이사라네 나사 반자실랑 반자실랑 담망야짜미 담망야짜미 아누강 가트와 아누강 가트와 실랑데타 실랑데타 네반테 네반테 띠암띠 띠암띠 아함반테 아함반테 이사라네 나사 이사라네 나사 반자실랑 반자실랑 담망야짜미 담망야짜미 아누강 가트와 아누강 가트와 실랑데타 실랑데타 네반테 네반테 아띠암띠 아띠암띠 아함반테 아함반테 이사라네 나사 이사라네 나사 반자실랑 반자실랑 담망야짜미 담망야짜미 아누강 가트와 아누강 가트와 실랑데타 실랑데타 네반테 네반테 얌 아함 와다미 감 와데타 아마반테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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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땅 사라낭 가차미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띠 부땅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띠 부땅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띠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띠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띠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띠 상강 사라낭 가차미 아띠암띠 부땅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띠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다띠암띠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띠 담망 사라낭 가차미 다띠암띠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띠 상강 사라낭 가차미 이사라낭 파리뿐남 아마반테 아티파탕 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아미 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아미
아딘나다나 베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베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가메 수미차차라 베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가메 수미차차 베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베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베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마짜 파마다타나 베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사바다나 베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이당메 분냠 이담의 분야 아사와카야 아사와카야 와항호투 와항호투 이당메 분칠랑 이담의 신랑 니빠나사 니빠나사 아짜요 빠짜요 호투 호투 아빠마데나 삼빠데타 막가사짜 발라사짜 니빠나사 빠짜요 호투 아마바게 이어서 경전독성이 있겠습니다. 자해경 오다꿈의 누수산자 고요한 경지를 체험하면서 이처럼 행할지라 믿음하고 정직하고 진솔하며 고운말에 온화하고 겸손하되 만족하고 공양하기 쉽고 이롭고 검소하며 감관은 고요하여 슬기롭고 거만하지 않고 신도시에 집착하지 않네. 현자가 남을 잃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으니 원컨대 모든 중생 즐겁고 완전하여 부디 행복할지라. 약하거나 강하거나 길거나 크거나 중간치거나 짧거나 작거나 통통하거나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모두다.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태어났거나 앞으로 태어날 그 모든 중생 누구든지 행복할지라. 남을 속이지 않고 어떤 곳에서 어떤 이라도 경멸하지 않으며 성령과 속되심으로 남의 편을 바라지 않네. 어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친아들을 목숨으로 보호하듯 모든 중생들을 향해 한량없는 마음을 개발할지라. 온 세상 미아의 것도 장애와 원한과 증오를 넘어 한량없는 자애의 마음을 개발할지라. 섰거나 걷거나 앉았거나 누웠거나 깨어있을 때는 언제나 이 자애의 마음 챙김을 개발할지니 이를 일러 거룩한 삶이라 하네. 계획을 지는 자 사냥을 따르지 않고 바른 견을 부족하여 감각적 욕망의 집착을 버려 다시는 모태에 들지 않으리. 큰 행복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사바지의 죗가슴에 있는 아난다 빈디가 원림에 머무셨다. 그때 밤이 아주 깊어갈 즈음 어떤 천신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죗가슴을 두루 환하게 밝히면서 세종께 다가왔다. 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결에 서자. 한결에 서서 그 천신은 세종께 시로서 이와 같이 말씀드렸다. 많은 천신들과 사람들은 안녕을 바라면서 행복에 대해 생각합니다. 무엇이 으뜸하는 행복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리석은 사람을 섬기지 않고 현명한 사람을 섬기며 예의를 하는 사람을 예경하는 것,
이것이 으뜸나는 행복이라네. 사후 대중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적절한 곳에서 살고 일찍이 공덕을 쌓으며 자신을 바르게 항의하는 것, 이것이 으뜸나는 행복이라네. 많이 배우고 기술을 익히며 계행을 철저히 지니고 고운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으뜸나는 행복이라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봉양하고 아내와 자식을 돌보며 생업에 충실한 것, 이것이 으뜸나는 행복이라네. 베풀고 여복하게 하며 친척들을 보호하고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이 으뜸나는 행복이라네. 불선거를 피하고 여리며 술 마시는 것을 절제하고 선거를 향해 게으르지 않는 것, 이것이 으뜸나는 행복이라네. 존경하고 겸손하며 만족할 줄 알고 은혜를 알며 시시각각 가르침을 듣는 것, 이것이 으뜸나는 행복이라네. 인내하고 도방의 말에 순응하며 출가자를 만나고 때에 맞춰 법을 강론하는 것, 이것이 으뜸나는 행복이라네. 감각 기능을 단속하고 청정 범행을 닦으며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보고 열반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으뜸나는 행복이라네. 세상사에 부딪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슬픔 없고 티끌 없이 완만한 것, 이것이 으뜸나는 행복이라네. 이러한 것을 실천하며 어떤 곳에서건 패배하지 않고 모든 곳에서 안녕하리니 이것이 그에게 으뜸나는 행복이라네. 그래서 자연문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 이제 넓게 좀 보기 새로우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청정도론이 뭐냐 이렇게 해서 제일 첫날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청정도론은 이제는 누가 이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정리해서 도는 것이 청정도론을 제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입니다. 청정도론은 부다우사 스님이 그러시고요. 그럼 AD 한 5세기경 이때가 왜 중요한가 하면 그죠? 인도 전체에서 북타 왕조 시대고 이 시대가 인도에서 인도 특히 우리 힌두교의 최고의 성군으로 꼽는 왕입니다. 북타 왕조가. 우리 불교에서는 아쇼카 왕이잖아요. 마우리아 왕조를 불교 최고의 왕조로 꼽잖아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불교가 열 꽃으로 인도를 그죠? 지금 말하는 빠뜨나 있잖아요. 지금 빠뜨나 빠따리 붙더라라는 거죠, 그죠? 지금 비하를 부처님 성지에 가까운 곳이잖아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인도 열 곳으로 열 군데로 불교가 전법이 되면서 불교가 세계화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왕조가 그 마우리아 왕조고, 그 마우리아 왕조의 핵심이 우리가 아쇼카 대왕이잖아요.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힌두교에서 볼 때는 힌두교가 정착이 되고 힌두교가 인도의 그 문화로 자리 잡게 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왕조가 이 북타 왕조로 그러는데 AD 보통 한 3 내지 4세기 때 부터해서 한 몇 세기 동안 한 왕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대에 왜냐하면 이제 이 시대에 인도 사상, 인도 종교, 인도 철학 전체가 완전히 체계화를 하고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힌두교뿐만 아니고 불교, 자연화교, 인도에서 세 개잖아요. 힌두교, 불교, 자연화교. 물론 힌두교는 자연화교, 불교도 힌두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힌두교의 정의가 뭐냐면은 인도에서 생긴 모든 것이 힌두교다. 예를 들어서 인도에서 생긴 종교가 힌두교다. 이러면은 불교도 인도에서 생겼으니까, 그죠? 힌두교 맞고 자연화교도 인도에서 생겼으니까 힌두교 맞고 실제로 지금 힌두교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슬림은 힌두교가 아니다. 왜? 인도 바깥에서 인도를 이제 예를 들어서 침입해 들어온 종교다. 예를 들어서요, 요새 말하는 기독교도 힌두교가 아니다. 왜? 바깥에서 들어온 거다.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연화교,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태번서는 뭡니까? 시크교도 힌두교다. 이랍니다. 왜? 인도에서 생긴 거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데피니션을 해요. 불교하고 사상적으로 보면 다르다. 그건 다음 문제고. 예. 인도에서 생겼기 때문에 진도도 이렇게 거구 쪽에서는 좀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좀 그렇게 논쟁도 해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요런 그 인도 사상이 완전히 이제 뿌리를 내렸다는 것은 체계화되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된 시기가 북타 왕조 시기고, 그래서 이 시기에 북타 왕조의 왕들이 우리가 소위 말해 인도 육파 철학이잖아요. 인도 철학은 육파 철학이잖아요. 육파 철학의 기본 우리가 수트라라고 하잖아요. 육파 철학의 수트라가 확립이 된 시기가 이 시대고, 또 이 시대에 또 육파 철학을 수트라를 기본으로 해서 아주 뛰어난 주석성 문헌들이 그죠? 막 나오던 때가 바로 이때고 그렇습니다. 그렇게요. 예, 그래서 그만큼 청정도로는 이 북타 왕조 시대에 만들어졌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유식 있잖아요. 유식 20송, 30송 다 있답니다. 그 다음에 북방 우리 그 아비다르마 구사론 그죠? 같은 그 중요한 우리 그 불교 저작물들이 그죠? 그 문헌들이 다 이 시대에 만들어진 거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시대에 이제 불교에서도 우리 그 부타고사 스님이 상자부 불교의 부동의 중거를 만들었다. 그게 뭐냐? 청정도로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를 하면은 청정도로의 중요성을 제길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이거는 불교 적통을 잡아는 상자부 불교니까요. 당연히 그 상자부 불교 본사는 그 스리랑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리랑카 상자부 불교 또 본사인 마하위아라에서 그죠? 우리 대사원이잖아요. 그래서 했고, 그러면 이제 어떤 방법론으로 했느냐? 개정의 사막을 실청정의 책으로, 그런데 청정도론을 이해하는 키워드 두 개가 바로 개정해, 그러니까 사막하고 그 다음에 실청정이거든요. 사막과 실청정이 청정도론을 이해하는 키워드인데 제가 이제 수백 번을 떠들어갖고 그죠? 네, 그래서 청정도론은 전체 구성을 제일 평이하게 보면은 개정의 사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타고사 스님을 내세워서 상자부에서는 부처님 정법을 개정의 사막 체계로 집대성했다. 우리는 제일 쉽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개정의 사막이고요. 그래서 개정의 사막으로 이해를 하면 1장, 2장은 우리 계약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3장부터 13장까지는 정품에 해당되고, 14장부터 23장 마지막까지는 백품에 해당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청정도로는 개정의 사막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주석성 문헌이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개정의 사막은 우리 초기 불교뿐만 아니고 모든 불교에서 다 통용이 되는, 그죠? 불교가 뭐냐 했을 때 특히 우리 대성불교에서도 개정의 사막 체계다.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상자부 불교에만 있는 특징이라고 보기는 좀 그래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수백 번 말씀드렸지만은 개정의 사막을 토대로 한 것이라면 책 이름도 제가 그도 말씀드리지만요. 사막도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청정도론보다 사막도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사막도론을 해야 되는데 왜 사막도론이라 안 하고 다른 이름을 붙였느냐. 우리가 책 제목을 청정도론이라 했을 때는 상자부 불교를 그죠? 딱 그 대표하는 이 말만 딱 들으면 상자부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을 이해하는 어떤 단어일까 아닙니까? 그죠? 청정이라는 단어가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청정도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정도론이라고 한 거는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으로 해석해내는 것이 상자부 불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칠청정 체계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어느 우리 불교 부파라 그럴까요, 종파라 할까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우리 상자부 불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청정 그리고 청정도라는 말을 가져와서 이 책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은 우리죠 이 책은 그래서 우리 14장하고 18장 두 번이나 나타나잖아요. 이 책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가 하면 부타고사 스님은 이제 칠청정 체계로 설명을 하면서 이걸 나무에 비유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자라려면은 첫째로 튼튼한 토양이 있어야 되고,
그 토양에 튼튼한 뿌리를 내려있어야 되고, 그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잘 흡수를 해서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서, 그죠? 꽃과 열매를 맺겠죠, 그죠? 이런 체계로 지금 이 청정도론이라는 상대원 불교 체계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운데 토양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나무는 아니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무 뿌리 이쪽 대는 칠층정 체계로 본다면 토양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나무는 아닙니다, 그죠? 나무를 있기 위한 튼튼한, 그죠? 말 그대로 토양이지만 나무는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나무를 토양에다가 비유한 것이 불교의 기본 교학의 주제가 되는 6가지죠. 원처, 개근, 재경의 가르침 이 6가지를 튼튼한 토양에 비유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토양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나무가 비옥해도 뿌리가 좋아야 되겠죠, 그죠? 뿌리가 튼튼해야 이 양분을, 자양분을 쭉 흡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불교 전체 체계의 뿌리가 되는 거로 우리 그죠? 개학과 정학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1장부터 2장까지에 해당되는 개학과 그 다음에 3장부터 13장까지에 해당되는 정학, 그런 청정도론의 절반을 뿌리라고 이제 해석을 해서,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그죠? 개청정과 칠청정 책으로 개청정, 심청정 책이잖아요. 이걸 뿌리에 비유했고, 그래서 이 뿌리로 우리 원처, 개근, 재근이라는 이 토양을, 그죠? 이 뿌리로 잘, 자양분을 잘 흡수함으로 해서 나무가 뭡니까? 점점 이제 자란다는 거죠. 이제 그 자라는 단계를 우리는 5층정 체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5층정은 잘 아시다시피, 그죠? 우리 지금 5층정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지금 여기 나오는 견청정. 다른 말은 견해의 청정입니다. 그죠? 바른 정견을 갖추는 것. 그리고 견해의 청정을 들고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도의 청정을 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죠? 진리에 관한 의문, 의심, 그죠? 우리 수행에 관한 의문, 의심, 세상에 대한 의심, 이런 거를 말끔히 씻어버리는 단계로 19장에서, 그죠? 그걸 들고 있고, 이거는 우리 연기와 조건의 파악, 특히 우리, 그죠? 12연기와 24가지 조건, 그죠? 상호의존 관계, 이거를 파악하는 것을 우리는 도의 청정, 그죠? 의심을 극복하기 위한 청정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이 24가지 조건, 그리고 특히 청정도론에서 강조하는 것은 업설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불교는 업과 과거와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모든 의심이 다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주가 절대자가 있어가지고 세상을 만들었느냐, 내가 불행해지는 이거는 왜 그러냐, 그죠? 죽으라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리냐, 우리 이제 수없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 사실 이게 우리 실제 수행하는 데 아주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청정도론, 특히 우리 19장에서는 업설을 중심으로 했어요. 업은 이제 유익하거나 해로운 의도적 행위고, 이 의도적 행위는 반드시 과보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업과 과보의 관계, 이거를 가지고, 그죠? 그리고 상세 윤회하는 과정도 설명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존재에 대한 모든 의문이 말끔히 사라지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19장에서 말하는 도의 청정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도를 닦겠지, 그죠?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실제적으로 수행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도를 닦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갑니다. 이제 길을 간다 합시다죠. 길을 가는데, 그죠? 이제 어떻게 해서, 그죠? 부산에서, 대전에서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서울 가는 거고, 어떻게 하면, 잘못해갖고, 그죠? 저 부산으로 빠져버리는 거고, 그죠? 어떻게 하면, 바닷가로 가서, 풍덩 빠져 죽어버리는 거고. 이런 걸, 그러니까, 견해를, 그죠? 해탈 여러 번은 어떻게 실현하는 거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런 걸 해보죠. 그러면, 의심이 싹 다 사라졌더라도, 실제로 이제, 길을 가는 데서는, 사실 앞에 두 가지까지는 우리가 지견이란 말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해의 측면이 강합니다. 실제 앞에 두 가지 측면은 이해를 하는 거고, 앉아갖고 있잖아요. 지도 갖다 놓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그런 이제 길을 살펴보는 거고, 실제로 이제 이 서울을 향해서 출발하는 건 뭡니까? 이제 그것부터 우리 그 지견 청정이라고 항상 그걸 말해주시면 되죠.
그죠? 예, 무슨 지경 청정, 무슨 지경 청정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실제로 길을 가는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실제로 길을 가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떤 게 바른 길이고 어떤 게 틀린 길이냐, 맞죠, 그죠? 어떤 게 서울 가는 길이고 어떤 게 부산 가는 길이고 어떤 게 목포 가는 길이냐, 그렇죠, 그죠?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을 가려는 사람이 길을 잘못 들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무리 지도를 보고 이해를 잘하고 있어도 실제로 길을 딱 갔을 때 있잖아요. 거기서 일어나는 길을 잘못된 길을 있잖아요. 딱 판단하는 그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름도 그래서 도, 비도, 지경 청정을 해야 되죠.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지와 경에 대한 청정, 이렇게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도, 비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직접적으로 도를 땄기 때문에 어떤 것이 길이고 어떤 것이 바른 길이 아니냐는 그 판단이 먼저 서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도, 비도, 지경 청정입니다. 네, 그도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그리고 특히 오청정 내용의 핵심은 무상입니다. 무상 혹은 주소서 많은 찰나 있잖아요. 그렇게 어떤 게 바른 길이고 어떤 게 바른 길 아닙니까? 예, 무상으로 그죠? 항상 무상하다고 변한다고 찰나라고 이렇게 관찰해 이렇게 알고 보는 것은 바른 길이고. 그래서 세 번째 청정이 오청정 중에 세 번째가 도, 비도, 지경 청정이잖아요. 도와 도 아님을 구분하는 것. 우리 상식적으로 길을 떠나면은 바른 길이 아닌 것에 대한 정확한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가 아닌 것을 완전히 경계를 극복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도를 닦겠죠, 그죠? 그걸 뭘 하면 되겠어요? 행도, 지경, 청정, 도 닦음에 대한 지와 경에 대한 청정. 실제로 이제 도 닦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우리 앞에 그런 도, 지경, 청정부터 여기서 동격적인 윗바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개, 한 개 반은 도, 비도, 지경, 청정에다가 배대하고, 그죠? 그 8개 반, 혹은 우리 종성의 지혜까지 넣으면은 9개 반은 행도, 지경, 청정에 배대를 해서 실제적으로 있잖아요. 수행해서 우리 도화가를 정득하는 이 과정을 10가지 혹은 11가지 윗바사나의 지혜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지경청정이라는, 지경청정은 우리 도와 과를 정득하는 단계입니다. 실제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런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청정도론입니다. 그리고 청정도론은 청정도론을 보면은 사실은 이 5가지 청정의 핵심이잖아요. 요거를 18장부터 18, 19, 20, 21, 22장까지 로 해서 5청정으로 있잖아요. 5가지 청정으로 체계화 잡아난 것이 청정도론입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을 볼 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중요성을 우리는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라면 청정도론은 어떻게 지었냐, 어떤 방법으로 지어졌냐 하면은 개정의 사막을 실청정의 체계로 있잖아요. 개정의 사막 체계로 보면은 우리죠 전체가 다 균등하게 있잖아요. 이제 1장부터 23장까지가 1장, 2장은 개학이고, 그죠? 3장, 14장은 정학이고, 3장, 17장은 죄송합니다. 13장은 정학이고, 14장부터 그죠? 23장은 개학이기 때문에 전체가 균등하게 있잖아요. 이거 보는 측면인데, 청정이라는 체계에 딱 맞춰서 보면은 역시 칠청진 체계는 우리 핵심 포인트가 어디 있습니까? 개정회로 보면은 해품 있잖아요. 해학의 포인트가 가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칠청진 체계로 보면은 이제 개정회 가운데 우리 이제 해학의 그 포인트를 맞추어서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특히 정진도론 우리 뭡니까? 18, 19, 20, 21, 22장 이거를 정진도론에서 제일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로 실제로 우리가 있잖아요. 불교 우리 방야, 지혜, 통찰지, 그러니까 불교 수행의 핵심, 어떻게 깨달을 것이냐 이런 거를 이해하는 데는 특히 우리 18장부터 22장까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래부터 1월달부터 청정도론을 하게 된 적이요. 1장부터 안 하고 우리가 이제 18장부터 하는 데 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1장부터 제가 하게 되다 보면은 커지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청정도론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 그걸 잡는데도 좀 아무래도 건드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18장부터 해가보죠. 그 뭡니까 원래 계획은
한 달에 한 번에 하나씩 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뭡니까? 1월 달에 중간으로 2, 3, 4 오늘 저기도 뭡니까? 그 행도지경 청정은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못 들어가고 지금까지 뭐 하고 있습니까? 18장 갖고 지금 그죠? 지난번에 또 다 했나 싶으니까 또 18장 한다고 그죠? 또 그렇습니다. 기분 나쁜 거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럼 전체적으로 파악한 데는 좀 이해됐죠, 그죠? 그러면 청림도로의 목적이 뭐냐? 목적은 뭡니까? 열반의 실현이죠. 그거는 우리 불교의 목적이 행복의 실현이고 행복을 부처님께서는 이미 그죠?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적 행복으로 나눠서 말씀하셨고 자, 궁극적 행복이 뭐냐면은 열반의 실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청림도로는 이 가운데 뭡니까? 열반의 실현이라는 궁극적 행복을 성취하는 그 방법으로 개정회와 칠청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반을 실현하려면 개정회, 특히 그 중에서도 해품의 내용이 이 칠청정 가운데 오청정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18장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견청정이 있는데, 그죠? 견청정은 견을 본다는 말이잖아요. 자, 어떻게 보느냐? 내용 보시면 알지만 결국은 뭡니까? 여기서 본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해체해서 보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체해서 볼 거냐? 그죠? 그렇게 하면은 이건 불교 교학에 토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그죠? 어떻게 해체해서 볼 거냐 하는 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보면 무엇을 해체해서 볼 것이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수행에 실제적인 수행에 들어갈 때 그 수행의 대상으로 무엇을 삼아야 되느냐, 무엇을 수행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느냐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그 문제입니다. 그죠? 이 재단의 대상 엄청나게 많겠죠, 그죠?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가 부처님 말씀 다 그렇지만 특히 그죠? 초기 불교를 그죠? 주석하고 있는 이 청정도로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해체에서 보기의 출발을 결국 이 나를 삼고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 그죠? 나라는 존재를 결국은 여기서 뭡니까? 우리 18장에서는 나라는 존재를 그럼 어떻게 해체해서 볼 것이냐? 5가지로 지금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한행들은 지난번에 또 나눠드렸죠. 그죠? 네. 그죠? 예, 거기 보면은 지금 서울에서 보면 첫째로 뭡니까? 4대로 해체해서 본다. 그죠? 특히 그 가운데 뭡니까? 우리가 해체해서 보기 가운데 핵심은 나하고 있잖아요. 나를 해체해서 본다는 것은 그래서 여기서 정신 물질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먼저 정신 물질로 해체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물질과 정신 가운데 물질을 먼저 해체해서 본다. 여기서 물질이라는 건 뭐겠어요? 내 몸뚱입니다. 그렇죠? 그러고 23번째 문단인가 보면 나오는데 뭐라 해놨습니까? 물질을 반드시 뭡니까? 물질을 먼저 대체해서 봐야 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깊이 해서 그 다음에 정신으로 들어가야지. 그죠? 조금 내 몸뚱이가 조금 대체해서 보이고 소위 말해서 꼭뭐 미얀마 갔다 오면 뭐 깔라빠 있잖아요. 뭐 깔라빠가 보이는데 해서 보죠. 그 사차는 그죠? 아니 니미따 말고 깔라빠를 본다고 그래요. 그 니미따는 이제 사마타 수행하는 데고요. 윗바사나 수행한다는 가면 요즘은 하도 한국에서 니미따가 너무 많이 떠갖고요. 전부 이제 갔다 오면 니미따 떴다. 니미따가 막 코에 딱 붙어가 떴다는 거 막 이런 사람이 전부 뿅 가갖고 있잖아. 니미따 병에 걸려갖고요. 수행을 안 하고. 자기는 이제 2년이 됐는데 있잖아요. 니미따 니자도 안 뜨는데 와서 며칠밖에 안 됐는데 있잖아요. 막 니미따가 떴다 코에 딱 붙어가 나는데 저는 완전히 그죠? 의기소침해갖고 여기서 죽으라고 했는데 님자 니자도 안 떴는데 좀 며칠밖에 안 됐는데 니미따가 떴다 해서 그냥 하도 이제 니미따 병에 걸릴 수 있으거든요. 밑바사나만 한데 또 그거 가면 또 무슨 병이 걸립니까? 갈라파 병. 근데 한국에서는 갈라파 병 요거는 별로 지금 왜냐면 니미따 밀려있어요. 니미따 코에 딱 붙었다. 이래서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을 들으면 굉장하잖아요. 갈라파 이러고 뭐 왠지 첫째 말이 잘 안 통해요. 갈라파 이러면요. 뭐 교학적으로 청림도는 좀 읽은 사람이나 갈라파죠. 그 다음에 길라점에 본 사람이나 뭐 갈라파 이런 사실 있잖아요. 그 실제로 봤다 뭐 이런 거는 잘 안 돼요. 그 니미따한테 물려버렸어요.
근데 또 일 갖고 또 윗바사가 때 해낸 사람들은 또 일 갖고 또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다 남쭉 가는데 이제 항상 그래서 묘한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 거 이해를 잘 해서 그러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뭐 하더라도 또 남을 까다 보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4대로 해체해서. 그래서 그래서 그 물질을 그죠? 그 충분히 그걸 해야지 정신을 먼저 해체해서 봐서는 안 된다고요. 청년노래 지금 23품에 가면 23년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 첫째 대상은 그도 말씀드리지만 대상은 저 밖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밖에 거로 훨씬 대상을 삼기가 수월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밖에 것을 대상을 삼는 거는 오히려 사막적인 측면이 훨씬 강하고요. 그래서 사실 밑바닥 우리가 그 수행을 해서 해탈 열반을 실현한다 이건 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청년론에서 보면 내 자신을 지금 해체해서 보는 데 초점 맞추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나라는 존재를 물질과 정신 이렇게 나눠서 해체해서 보는 거로. 그럼 두 번째는 결국은 뭡니까? 우리 여기서 18개부터 먼저 나옵니다. 18개로 해체해서 보는 것. 그럼 세 번째는 12처로 해체해서 보는 것. 그럼 네 번째는 내 나오면 벌써 5원이 나와야 되잖아요. 5원으로 해체해서 보는 것. 그럼 다섯 번째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물질인 4대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는 것. 이렇게 해요. 5가지 나누면. 그러면 여기 또 중요한 거는 그럼 수행하는 사람이 이 5가지 방법을 전부 다 해야 되는가? 상식적으로 보면 그거 아니겠죠. 예, 그래서 성경을 부다우다 스님께서도 어떤 자는 예를 들어서 정신물질로 나눠서 4대를 보는 것부터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옵션으로 어떤 자는 18개로 나눠서 본다. 또 어떤 자는 12처로 나눠서 본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자는 5원으로 나눠서 본다. 5원 가운데도 색수상행식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는 또 그죠? 뭐부터 한다. 이런 식으로 뭡니까? 이 5가지 방법 전부 다를 한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것으로 설명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건 저는 중요한 이야기로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자기한테 맞는 것, 그죠? 예, 그걸 택해서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게, 그러면 왜 이렇게 봐야 되느냐? 그죠? 나 하면 참나지나 대하러 가야 되는데, 왜 나를 여기 5가지거든요. 뭐 정신물질로 나오고 18개로, 12처로, 5원으로 또 4대로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나눠서 해체해서 범으로 해서 뭡니까? 결국 우리 건강경 이야기가 똑같아지면 되죠. 중생이라는 잘못된 고정관념, 그리고 자아가 있다는 고정관념, 이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다. 이거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해서 그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 이렇게 해서 뭐 하자는 거냐? 우리 수행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염호잖아. 그죠?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좀 이따가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지만요. 왜 그러면 5가지로 이 가운데 하나만 하면 되느냐? 사람에 따라서 그죠? 염호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예, 그래서 그죠? 4대로 해체해서 보기를 해서 염호가 잘 일어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죠? 18개나 12초로 해체해서 보면서 염호가 잘 일어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5온으로 해체해서 봤을 때 염호가 잘 일어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문제는 우리가 제일 앞에 이 4대로 해체해서 보기가 나오잖아요. 사리푸타 존자의 말씀을 전제로 하고 지금 이걸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코끼리 발자국 인경에서 보면은 염호하고 탐욕이 뒷발인데 이거를 계속 사리푸타 존자가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올해 배경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뭡니까? 해체, 견청정이라는 것은요, 견해를 청정하게 한다는 건 뭡니까? 어떻게 해서 견해가 청정하게 되는 겁니까? 해체해서 봐야 견해가 청정하게 된다. 저는 이렇게 이 내용 자체도 그렇고요. 저렇게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해체해서 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뭡니까? 견해의 청정이 아니고 뭡니까? 견해가 사된 견해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해서 보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면서 지금 있잖아요. 볼펜 해체해갖고 벌써 볼펜 30개 지금 날렸어요. 이거 해체해서 보기 있잖아요. 근데 해체가 잘 됐는데 조합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러면 해보도 이건 벌써 볼펜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이미 초기 여러 군데서
부처님과 부처님 직계 제자들이 계속 이렇게 그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지금 요 견청정의 내용이 바로 여기서 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느냐? 해체해서 복이라는 겁니다. 해체해서 봐야 우리 그죠 중생이 있다, 자아가 있다는 이런 이제 잘못된 인식에 놀아나지 않는다, 속지 않는다는 그게 여기서 핵심입니다. 그죠? 핵심이고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이야기 할 때까지는 쉬운데 그죠? 청정도는 항상 그렇거든요. 개론적으로 할 때는 쉬워요.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짜증이 막 폭발을 합니다. 네. 왜냐면 앞에 특히 이제 중간부터 들어가면 있잖아요. 특히 이거 후반부잖아요. 네. 앞에 했던 거를 당연시 여기고 설명 안 하고 계속 이제 딴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책을 갖고 오신 분들 있잖아요. 네, 책을 한번 그려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18장이고요. 견청정이고요. 그래서 또 앞부분을 우리가 다 읽었어요. 그죠? 예, 그러면 그거는 생략하고요. 그럼 이제 18장 중에서 핵심이 여기 3번부터입니다. 176쪽이고요. 그래서 이제 18장의 핵심이 정신물질을 파악함. 여기서 본다는 것을, 그죠? 우리 파리카하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물질을 파악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파악하냐? 해체해서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6조에는 일본의 근본 물질을 통해서 구원함.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근본 물질, 지수, 화풍, 사대를 통해서 구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넘기면 179쪽에 보면 그죠. 이번에 18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구분함. 됐죠. 그죠? 네.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나라는 존재를 18개로 해체해서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페이지 넘기면 181쪽에 보면 3번 그죠? 12가지 감각 장소를 통해서 구분하게 되죠. 그죠? 네, 12초로서 이거는 해체해서 보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경적으로 4번에는 무더기들을 통해서 구분함. 이거는 오원으로, 나라는 존재를 오원으로 해체해서 보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182쪽에 들어가면은 다시 이거는 뭡니까? 앞에 4대가 나왔죠. 그죠? 앞에 4대는 좀 자세하게 본 거고, 여기서는 뭡니까? 4가지 근본 물질을 통해서 간략하게 구분함.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기본적인 그 방법론을 5가지로 제시했는데, 그럼 이 5가지 중에 하나를 했는데, 마음 문제로 잘 되겠어요? 잘 되면 뒷바닥에 돈이 절절 넘어지죠. 그죠? 안 됩니다. 자, 안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정신의 법들이, 그죠? 확인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예? 예, 반복학습 하라고, 그죠? 예, 실제로 이 반복학습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반복학습에 대한 것을 비율을 8가지 비율로 있잖아요. 비율 8가지를 들고 있어요. 8가지 비율로 반복학습을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느냐? 186쪽입니다. 그거 보면 맨 밑에 보면은 정신물질을 떠나 따로 중생이라는 것이 없다. 됐죠, 그죠? 자, 이렇게 해체해서 보면은 정신물질, 그죠? 그것만 있는 거지 따로 그죠? 중생이니 뭐 자아라니 그죠? 그런 것은 있지 않다. 이게 뭐죠? 그래서 부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있잖아요. 해체, 우리 견청정의 핵심을 해체해서 보기로 말씀하시고, 해체해서 보면은 자아가 있다든지 중생이 있다든지 하는 있잖아요. 건강용도하고 똑같습니다요. 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고, 그럼 결론 내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부처님이나 부처님 직계자들이 말씀하신 여러 경들과 있잖아요. 그리고 니까에 나타나는 여러 경들과 25분 밑에서 대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28분부터 다시 비율을 들어가지고, 네, 이거를, 그걸 해서, 이 전체를, 완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176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이제, 3분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거 보면요. 이것을 정치하고자 하는 뭐 사마타 행자나 비파사나 행자는 그래서 이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를 저는 안 봤지만은요. 다시 한번 보면요. 9번 또 한번 보십시오. 179쪽에 보면은 9번에 보면 뭐라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사대로 해체해서 보기를 하고 또 자기의 성향에 따라갖고 그죠? 이게 좀 잘 안 된다는 사람은 뭡니까? 또 다른 사람은 18개로 해체해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181쪽에 가면 여기도 뭐라 했습니까? 다른 자는 해놨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12초로 해체해서 봐도 된다는 건데요. 그럼 그 밑에 보면은 13번에 보면은 또 다른 사람은 해놨죠, 그죠? 예, 그러면 어떤 또 다른 사람은 뭡니까? 우리 그죠? 원으로 해체해서 봐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182쪽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또 우리 4대를 간략하게 구분해서 보는 거 있잖아요. 뭐 자세하게 보는 게 난 뭐지? 머리 아파라. 아비담은 그거 했으면 아니야.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욕하고 있잖아요. 아비담은 구리에서 만든 거 부처님 직설이 아니다. 예? 아비담마를 만들어갖고 불교를 왜곡시켰다. 뭐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많아요. 실제로 그래요. 그 사람들 왜 그렇게 했어요? 아비담은 아점 들어가면 짜증이 나요. 왜냐면 숫자 나열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성향이 맞는 사람도 있지만 숫자 나열만 들어가면 짜증부터 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문과 출신들. 문과 출신, 특히 철학과 출신 있잖아요. 근데 이과 출신들은 숫자가 들어가야 뭔가 신뢰가 가요. 그렇잖아요. 그죠? 숫자는 거는 나열을 해줘야 이게 뭐, 그죠? 뭐, 객관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죠? 실제로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성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한 게, 한 사람은 간략하게 해도 된다. 이런, 결국은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해놨고요. 예를 들어서요. 그 다음에 또 정신의 부분에 들어가고도 또 그게 나와요. 19번에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그죠? 또 물질을 파는 또 어떤 자는 또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그죠? 또 어떤 자는 감각 접촉을 통해서 또 파악하는 것이 빠르면은, 빠른 사람은 그래 하면 되고요. 20번에 보면 또 말했습니까? 또 어떤 자는 나오죠. 느낌을 통해서 있잖아요. 해체해서 보는 것이 더 잘 되는 사람은 그래 하면 되고요. 27번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또 어떤 자는, 맞죠? 그죠? 네, 아르마리를 통해서, 그죠? 우리 정신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더 잘 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이 밝히고 있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예. 자기한테 맞는 거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 수행은 그래야 되죠, 그죠? 예, 자기한테 맞는 방법. 이거를 찾아서, 그죠? 그대로 잘 하면 되고요. 그죠? 전체적으로, 총론적으로 보는 거하고 강론으로 보는 거를 겸해야 됩니다. 총론만 보고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전문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문가는 꼬치 다 따져야 되는 거죠. 예. 전문가는 뭡니까? 5억짜리 차에 뭐 이목이 일어나느냐? 그건 뭐 때문에 일어났다. 그죠? 깡통을 찾는데 이목이 일어났다. 그건 뭐 때문에, 그걸 꼬치 있잖아요. 정확하게 그걸 다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76쪽에 보면은, 자, 이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뭐 사마타 행자, 윗바사나 행자. 뭐 이거는, 그 다음에 5번은 순수 윗바사나 행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그죠? 4대를 보는 것도 3번에서는 사마타 행자에 초점을 맞췄고 5번에서는 순수 윗바사나 행자나 사마타 행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 5번부터 이제 좀 자세하게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순수 윗바사나 행자나 사마타 행자는 4대의 구분에서 설한 벌써 11장에서 나왔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벌써 이제 상근에 없어요. 이거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책을 한 권 더 가져야 됩니다. 짜증이 납니다. 그런 거죠. 그렇게 하고, 그죠? 여러 가지 요소들을 파악하는 방법 가운데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간략하게 혹은 상세하게 4가지 요소들을 파악한다. 이런 거죠. 요 밑에부터가 이제 우리가 지금 볼 부분입니다. 이제 요소들 각각의 역할과 특징이 있는 그대로 분명해지면 우선 업에서 생긴 머리카락의 경우, 이렇게 하잖아요. 이 문맥을 이해하려면은 사실은 이제 이 경이 와야 돼요. 밴드 물질, 그죠? 네. 근본 물질을 통한 정신 물질을 파악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져서 보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근본 물질을 통한 정신 물질을 파악한 청정도론, 바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죠? 이제 18장 5번에서 8번 문단에서 맞지만 니까야의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경경을 토대로 하여 설명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 그 청정도론 5번에서 8번까지 지금 4대로 분석해서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것 자체가 코끼리 발자국 경경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뭐 청정도론은
좀 그냥 그 가로 안에서만 이걸 그냥 넣어놔버리고 이 말까지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봐서 하면은 이걸 아무리 잘 봐도 뭡니까 전체 맥락이나 문맥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적당히 넘어가 버렸잖아요. 넘어가지고 이번 다시 이래 보니까 이왕 한 구절을 다 거 있잖아요. 좀 더 정확하게 보자 이렇게 해서 제가 요걸 해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있잖아요. 책을 한번 보고 왜 이걸 봐야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177쪽 바로 그인데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줄이죠. 이제 요소들 각각의 역할로 특징을 있는 것으로 분명해지면 우선 업에서 생긴 머리카락의 경우 했죠. 그럼 우리가 아브담마에서 보면 물질이 생기는 원인은 네 가지가 있겠죠. 업에서 생긴 물질, 마음에서 생긴 물질, 온도에서 생긴 물질, 음식에서 생긴 물질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첫째로 뭡니까? 업에서 생긴 그 다음에 물질은 또 여러 가지겠죠. 그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물질을 여기서는 먼저 32가지로 지금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여기서 업에서 생긴 그죠? 그걸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그 뭡니까? 음식에서 생긴 그게 돼 있죠. 그 음식에서 생긴 영양소를 8가지라는 데 있죠. 그죠? 그 음식에서 생긴 그걸 동그라미 쳐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은 뭐 온도에서 생기고 해놨죠. 그죠? 온도에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음에서 생긴 데 있죠. 그러면 순서는 좀 바뀌었습니다만 그러면 이거를 우리 아브담마로 보면 업에서 생긴 물질 그 순서로 그 4번 마음에서 생긴 물질 그 다음에 그 3번 온도에서 생긴 물질 그 다음에 2번 음식에서 생긴 물질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청림도론 자체가 뭡니까? 우리가 아브담마에 대한 이해. 그럼 왜냐면 이런 거는 우리 이제 14장에서 이미 다 했잖아요. 그죠? 14장에서 물질을 표현하면서 청정도론 안에서도 이미 14장에서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로 하고 여기서 이제 운동이 막 나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일단 그걸 이해해야 되고요. 자, 머리카락의 경우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게 뭔가 하면 머리카락의 경우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와 같이 4가지 원인에서 생긴 24가지 몸의 부분 됐죠? 이게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오냐 이거잖아요. 자, 그래서 요 우리 프린트물 있잖아요. 이걸 아시려면 프린트물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 있죠. 그죠? 이거 2페이지 보십시오. 그냥 저기 보면은 무엇이 땅의 요소입니까? 해놨고 그죠? 하셨죠? 2페이지 6번입니다. 땅의 요소 무엇이 도만들이여 무엇이 땅의 요소입니까? 해놨고 그죠? 그럼 거기 제일 처음에 보면은 예를 들면 나와있죠? 한 3줄 줄 밑에 들어가면 그죠? 찾으시죠? 그래서 머리털, 몸털 됐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기 머리카락이 나온 것은 바로 우리 몸을 32부분으로 나눈 거 있잖아요. 그 때문에 여기서죠. 우리 그 6번에 보면 그죠? 프린트물에 그죠? 머리털, 몸털 등등 해서 그 밑에 보면 장관맛, 위속의 음식, 대변 여기까지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 실제로 원문에서는 내 이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프린트하면서 가로 안에 해갖고 일부러 넣었어요. 왜냐하면 청정노론에서는 뇌를 넣어서 32가지 부분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니까야에서는 뇌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31가지 물질입니다. 31가지 물질인데 벌써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상자부 불교가 발전해온 과정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됩니까? 뇌를 이제 넣어서 부대에서 다 설명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슬쩍 있잖아요. 그건 다 있잖아요. 그죠? 그건 다 슬쩍, 뇌를 슬쩍 잡아넣으면 되겠죠? 우리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근데 제 이야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우리 우리 부다카 니까야에서도 후대된 것이 분명한 그죠? 그 부다카 바타하고 뭡니까 우리 그 밑에 저거는 명사가 생각이 안 나갖고 그죠? 예, 거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경을 우리가 보면 있잖아요. 그 후대 거를 이런 거를 슬쩍 잡아넣어도 그만인데 있잖아요. 뭐 하는데 뭐 잡아넣어도 그만인데 안 잡아넣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래서 뇌를 이제 왜냐면 청정노론은 이걸 넣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까지가 우리는 요 부타고서 우리 뭡니까 우리 여기 있어요. 그 사리부타 존자는
요까지를 땅의 요소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물의 요소에서 물의 요소는 여기서 그 12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설계적, 가래, 고름기, 땀, 국기름 등등에서 소변까지 있잖아요. 됐죠? 요렇게 해서 그 32가지를 들고 있는데 여기서 왜 해피름은 제일 처음 머리카락 혹은 머리털이 나오냐 하면은 이거는 우리 대념체경 같은 데서 보면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우리 몸을 이렇게 그죠? 크게 32가지로 대체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당연히 우리 그죠? 내 몸을 뭡니까? 대체해서 본다면 부처님 말씀에 근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경에 근거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부도사 선생님은 요걸 먼저 가져와서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32가지를 그죠?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는 거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프린트물로 한번 가보십시오. 땅의 요소 해서 거기서 뇌를 넣으면은 20개를 들고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물의 요소는 몇 개가 있습니까? 12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 사리푸타 존자의 그 경우에는 뭡니까? 우리 밑에 물의 요소는 우리 대념체경 같은 데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리푸타 존자는 그 불의 요소로 있잖아요. 4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가지가 뭡니까? 따뜻해지고, 그죠? 예, 따뜻해지고, 넓고 타고, 따뜻해지고, 넓고 타고, 소화되고,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불의 요소로 보는 겁니다. 내 몸에서, 그죠? 그렇죠, 그죠? 따뜻한 성분, 그 다음에 뭡니까? 늙는 거, 타는 거, 소화되는 거, 소화시키는 거, 소화되는 거, 요 4가지를 내 몸에 있는 불의 요소로 봅니다. 됐죠, 그죠? 그럼 여기서도 보면 우리 이 사립자는 안의 내적인 거, 외적인 거 하잖아요, 그죠? 근데 청정도론에서는 이거 뭡니까? 대체해서 보기 내용으로 항상 내적인 것만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문제는 이런 게 아닙니다. 예, 내 자신을 살펴볼 때 우리 경이나 부처님이나 사리푸타 존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해체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불의 요소로는 4가지를 들고 있고요.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되죠. 사쪽에 보면 바람의 요소 있잖아요. 바람의 요소로는 우리 청정도로는 이거를 6가지로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1번으로 위로 올라가는 바람, 위에 보면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올라가는 바람, 내려가는 바람, 복부에 있는 바람, 창자에 있는 바람, 온몸에 움직이는 바람, 들숨, 날숨. 내 몸에 있는 바람 기운으로는 요 6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땅의 요소로는 20가지. 그죠? 그죠? 물의 요소로는 12가지. 그죠? 물의 요소로는 4가지. 그 다음에 바람의 요소로는 6가지. 그럼 이렇게 다 합치면 전체가 몇 가지입니까? 42가지가 되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일단 여기서, 42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쪽에 가면, 7번에 가면 우리 교과서라는 거죠. 청정도로는 7번입니다. 그 7번에 보면은, 청정도로 7번을 보면은, 이와 같이 이 근본 물질과 파생된 물질이 42가지 형태로 해놨죠. 그죠? 밑에 뷰도 달아놨습니다만, 이 42가지라는 것은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출처가 되니까, 경쟁적인 출처를 대라면은, 우리죠?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긴 경, 맞지만니까요? 128번째 경. 이것이 그 출처라는 겁니다. 사리푸타 존자는 이 청정도로는 그죠? 우리가 항상 빨리 3장에 대한 주석서잖아요. 3장이 아니고, 우리 줄이면은 경장에 대한 주석서입니다. 그런데 그 논거로 항상 경의 말씀을 가져와서, 그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신물질을 파악하는데, 그죠? 4대를, 그죠? 4대를 통해서 파악하는 걸로 해서, 당연히, 뭐를 가져와야 되겠어요? 당연히, 4대를 자세하게 지금 분석하고 있는 이죠. 사리푸타 존자의 말씀이니까 128번.
코끼리 발자국 기호의 긴경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아시겠죠, 그죠? 왜 갑자기 42개가 나왔느냐? 예? 부동산 선생님이 지문도로 지금 했느냐? 그게 하는 건데요. 경에 이미 좀 맞집으니까 128분경에서 사리붓다 존자 껴서 있잖아요. 특히 안의 요소 있잖아요. 우리 밖의 물질, 안의 물질 나누면서 내 안의 물질로 해체해서 보는 방법으로 이렇게 나누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42가지는 사리붓다 존자의 설명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땅의 요소 20가지, 그죠? 그 다음에 물의 요소 20가지, 그 다음에 불의 요소 4가지, 바람의 요소 6가지. 그죠? 그렇게 해서 했고, 그러면요, 이 42가지, 내 몸에 있는 이 42가지는 우리 아담마적인 고유 성질을 가진 물질로 보면은 몇 개의 물질들이 있으며, 그러면 우리가 아담마 길라자는데 했습니다만, 현실에서 물질이 존재하는 것은 깔라빠 형태로, 그죠?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뭡니까? 물이 지어서, 우리 꼭 화학이 있으면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이 42가지는 여러 가지 깔라빠들이 뭉쳐서, 그죠? 꼭 우리 화학에서, 우리 특히 뭡니까? 약대 이런 데 가면, 그죠? 약대에서 그죠? 무슨 약 하면, 그죠? 뭘 있잖아요. 내 약대들이, 우리 1학년 때 약대하고 결혼을 같이 했어요. 교환과정부에서. 그래가지고, 또 약대 친구들, 우리 고등학교 갱구, 또 불교학생이 또 제일 친한 총무했던 그 친구도 약대 다니고 이래갖고, 뭐 한다고 있죠. 뭐 보니까 뭐가 분자 구조 이래갖고 있잖아요. 뭐라 막 해갖고 밑에다가 뭐 예문으로 있잖아요. 저는 야 이게 먹고 이러니까 이거 별거 아니고 이거는 술이고 뭐 이거는 먹고 이러니까 또 이건 뭐 면성을 하느라 뭐 해서 그래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거친 입장에서 나오면 내 몸은 42가지 그죠?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하지만은요. 이 42가지는 사실 개념적인 거잖아요. 예, 머리털은 개념적인 거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머리털 이렇게 하는 거죠. 머리털 하나라는 이 개념적인 존재를 아비담마적인 물질을 보면 여러 가지 깔라빠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물질을, 28가지 물질의 요소 가운데 기본적인 해서 깔라빠 상태로, 그죠? 덩어리지가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머리털이다. 그죠? 예,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5번부터 7번, 8번까지 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로 밥을 해갖고 핵심만 딱딱 찍고 넘어가버리니까 말이 좀 복잡하게 된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먼저 이제, 그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부타부사 스님은, 그죠? 여기서 그죠? 이 물질을, 그죠? 42가지 물질을, 그죠? 우리가 조금 또 다르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땅의 성분, 혹은 땅의 요소, 물의 요소 있잖아요. 이거를, 그죠. 조금 다른 구조로 해서, 분석해서, 그런 게, 제 이야기는 32가지 우리, 몸의 요소가 있다 했죠. 그죠. 몸의, 부분, 32가지 부분이 있다 했잖아요. 이거를 꼭 우리가 아는, 땅의 요소, 물의 요소로 나눈 것이 아니고, 물의 요소 가운데 일부분은 앞에 넣고, 그죠? 땅의 요소 가운데 일부분은 뒤로 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조금 다른 구조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2가지를 24가지, 8가지 이 두 파트로 나눠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다른 부분인데 일단 먼저 그렇게, 그죠? 먼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제 우리가 좀 177쪽 있잖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업에서 생긴 머리카락 뭡니까? 업에서 생긴 머리카락의 경우는 부타부사 스님은 깔라빠를 보는데, 그죠? 우리가 시분소 이라잖아요. 2가지 시분소로 지금 파악을 합니다. 자, 그거를 이해를 하시려면 우리 또 뭐 봐야 됩니까? 이 프린트물 앞에 보면 있잖아요. 앞에는 분명히 모르겠는데 어디 좀 풀려서 어디 적어놨거든요. 제일 뒤에는, 그죠? 그쪽에 보면, 그죠? 그쪽에 보면 우리가 이제 업에서 생긴 깔라빠는 9가지 깔라빠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눈의 시분소, 귀의 시분소, 찾으시죠, 그죠? 코의 시분소, 혀의 시분소, 몸의 시분소, 여성의 시분소, 남성의 시분소, 토대의 시분소, 명근의 원소. 됐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전체가
9가지 깔라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 업에서 생긴 거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까지 합해서 42가지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죠.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그렇게 아까 보시면 안 되고요. 말씀하신 데 있었죠. 33가지로 말씀이 되는데 땅에 여서 14가지, 물에 여서 12가지, 불에 여서 4가지 하면은 바람에 아니,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없어요? 네, 문맥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도 조금 더 있다가 있잖아요. 벌써 이제 뭐, 학구열이 좋습니다. 그래 가셔야 됩니다. 학구열에서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거죠. 조금 더, 우리 법은 경우는 이제 조금 있으면 확 이제 풀립니다. 예. 예. 그 됐죠,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여기서 말하는 업에서 생긴 머리카락의 경우 몸의 씹은소 나오죠? 네. 머리털에는 몸의 씹은소가, 눈의 씹은소가 머리털에 있겠어요? 네? 머리털에 눈의 씹은소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죠? 눈, 귀, 코, 혀, 이 씹은소는 머리털에는 없습니다. 머리털은 뭡니까? 몸의 일부분이죠. 그렇죠, 그죠? 그리고 당연히 몸의 씹은소가 있겠죠,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에는 눈, 귀, 코, 혀라는 이런 씹은소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머리털은 몸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몸의 씹은소가 있습니다. 몸의 씹은소는 뭡니까? 우리 4가지 요소, 즉 지수, 화풍, 색, 향, 미, 영양소 이렇게 보면 된다 그랬죠, 그죠? 외울 때, 그죠? 지수, 화풍, 색, 향, 미, 영양소 되죠? 왜 앞에 거는 다 한 가지씩인데 뒤에 거는 3자로 되어 있느냐? 그래 재미가 있어요. 네? 그걸 따지지 마세요. 그죠? 지수, 화풍, 색, 향, 미, 영 이래 보지 뭐 그러면 영양소에 대해서 좋은 한자가 뭐 있어요? 영양분을 한다는 거. 네? 식하면 또 식이 걸리잖아요. 네. 아르마리가 걸리니까. 네. 그러니까요. 지수, 화풍, 색, 향, 미 7가지 외워버리면 되게 쉽잖아요. 영양분, 영양소 됐죠, 그죠? 거기 이제 기본이 항상 상자본에서는 모든 깔라바는 있잖아요. 어떤 깔라바든지 무리가 지어질 때 이 8가지는 반드시 한 개 한다는 겁니다. 이 8가지가 토대가 반드시 한 개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가 어떤 특수한 있잖아요. 성질을 나타내는 하나나 2개가 들어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머리털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지수, 화풍, 색, 향, 미, 그죠? 영양소 들어가고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 머리털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그죠? 그 몸에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생명 기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몸이니까 당연히 몸의 감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10개가 붙은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는 뭡니까? 머리털의 깔라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머리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몸털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저 차례대로 보면 그 앞에 우리 그 뭡니까? 숨을 그 내는데, 그죠? 머리털, 몸털, 손발, 톱도 그럴 거고죠. 이도 그렇겠죠, 그죠? 그죠? 그리고 치아입니다. 살라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런 10가지, 그죠? 또 구성 요소를 가진, 그죠? 그 몸의 깔라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몸에는 그 성의 물질이 있죠? 그렇죠? 이거 죽은 시체가 이거죠? 내 몸에는 남자나 여자나 거죠? 그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파악하는 거는 깔라바로 뺏기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뭡니까? 성의 씹은소. 이렇게 했던 내가 남성이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지수, 화풍, 색, 향, 미, 영양소, 그 다음 뭡니까? 이제 남자의 기능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여기도 당연히 지금 살아있는 게 보니까 생명 기능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남성, 여성이 동시에 있을 수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성의 씹은소를 통해서 10가지 물질이 분명해진다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되면 여기서는 음식에서 생긴 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음식은 뭡니까? 지수, 화풍, 색, 향, 미, 영양소 이거밖에 없습니다. 음식에 생명 기능이 있습니까? 아이 무시라. 왜 낙지 먹으면 낙지 사람도 먹으면 그거는 음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죠? 아니, 실제로 저도 뭐 다 챙 먹지만 하죠. 있잖아요. 뭐 정말 그런 거 모른 척하고 그죠? 그런 하지만 선생님들한테 공양할 때는 있잖아요.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도 생거는 갑자기 뭐 안 안겨줬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순이 음식에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거 깊이 따지지 마시고요. 그건 우제든 있잖아요. 예, 우제든 그런 현실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음식에는 생명 기능이 안 들어가요. 그거 들어오면 말고 무시라. 말해야 힘들죠. 예, 그래서 우리 음식에서 생긴 그 뭡니까? 그죠? 그거로는 8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온도에서 생긴 것도 8가지겠죠? 네. 지수, 화풍, 색, 향미, 영양소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음에서 생긴 것도 예, 지수, 화풍, 색, 향미, 영양소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전체가 뭡니까? 24가지가 대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전체가 우리 머리털 하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깔라바로 보면은 그죠? 그 깔라바에 포함된 물질로 보면은 전체가 44가지가 된다는 거죠. 깔라바로 보면은 앞에 뭡니까? 2가지 하고 뒤에 3가지 하니까 5가지 깔라바가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깔라바는 전체 그 그룹을 네. 깔라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전체 다로 해보면은 44가지가 됩니다. 물론 여기서 대부분이 지수, 화풍, 색, 향미, 영양소 이거는 뭡니까? 완전히 반복이 되는 거죠. 그죠? 됐죠? 예, 그렇더라도 어떤 특정한 깔라바가 업에서 생긴 거냐, 마음에서 생긴 거냐, 온도에서 생긴 거냐, 그 다음에 뭡니까? 음식에서 생긴 거냐, 이거를 여기서는 구분해서 해체해서 보고 있다는 것.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와 같이 4가지 원인에서 생긴 24가지 몸의 부분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해서 44가지가 있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청리론에서는 땀, 눈물, 침, 콧물은 온도와 마음에서 생긴 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됐죠? 우리 땀은 업에서 생긴 거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게 뭡니까? 후차적인 선생님 지금 읽으신 문장에서요. 예. 이와 같이 4가지 원인에서 생긴 24가지 몸의 부분에서 각각 44가지 물질이 있다. 이 부분이 저는 조금 문장을 좀 더 짜듬는 게 좀 그렇게는 그렇다 그죠? 이게 24가지가 뭐 그럼 4가지가 아니죠. 32가지. 24가지가 예. 여기 24가지를 공부하면 머리털부터 해서 그죠? 네. 그 밑에 32가지 중에 밑에 8가지를 뺀 24가지입니다.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예, 이 문장이 조금 애매하긴 애매해요. 예. 이 24가지는 뭡니까? 그죠? 업, 마음, 온도, 그죠? 음식에서 생긴 거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24가지라는 것이 음식, 온도, 마음에서 생긴 거잖아요. 어디서 생긴 것도 됐죠. 당연히 어디서 생긴 게 들어가야죠. 4가지 원인에서 이 24가지는 예, 예. 4가지 원인에서 생긴 거라는 겁니다. 4가지 원인이 뭡니까? 온도, 그렇죠, 마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32개에서 8개를 뺀 거.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거를 또 확장하면 머리털에서처럼 전부 44가지 물질이 있게 되는 겁니다. 됐죠? 앞에 우리 머리털 할 때 44가지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여기 적어 놨거든요. 여기로 보면은, 우리 5쪽, 4쪽 있죠, 그죠? 그린더블 4쪽에 가서 보면은,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린더블 4쪽 제일 밑에 보십시오. 청정도론 18.5위 정리해놨죠? 네. 이 몸의 32가지 부분들 가운데 뇌를 포함한 20가지 땅의 요소 가운데 윗속의 음식과 대변을 제외한 18가지와 12가지 물의 요소 아까 읽었죠? 가운데 설계지 등등등등의 6가지를 더한 24가지입니다. 됐죠? 여기서 24가지가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딱 요겁니다. 찾으시죠? 네네네. 예. 그래서 앞에 18가지, 뒤에 6가지 이래 하니까 24가지가 된 겁니다. 됐죠? 그럼 이거는 전체가 44가지 물질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죠? 몸의 씹은소 10가지 아까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성의 씹은소 10가지, 그 다음에 음식에서 생긴 물질, 온도에서 생긴 물질, 마음에서 생긴 물질 각각 8가지 이렇게 하면은 전체가 44가지가 됩니다. 됐죠? 그죠? 지금 여기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단 다 읽고 또 다시 한번 봅시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죠? 이제, 32가지 중에 먼저 24가지를 설명했고, 그 다음에 우리 또 물에서 생긴 그 4가지를, 그 다음에 또 4가지를 듭니다. 땀, 눈물, 침, 콧물. 그죠? 땀, 눈물, 침, 콧물은 어디서 생긴 걸 볼 수 없습니다. 이건 어디서 생겼어요? 저쪽 온도에서 생긴 거 맞죠? 땀은 온도가 높으면 땀 생기죠? 그죠? 예. 땀, 눈물, 침, 콧물은 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음과 관계 있죠? 그죠? 그죠? 뭐 하면 땀이 난다든지, 그죠?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됩니다. 눈물도 그렇고, 그죠? 침도 그렇고, 콧물도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4가지는 온도와 마음에서 생긴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합니다. 그럼 온도에서 마음이 생긴 것은 각각 8가지잖아요. 그죠? 그렇죠? 지수, 합풍, 색, 향미, 영양소. 됐죠? 이게 상당히 기본인 거죠. 그래서 12가지가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나머지 4가지가 있어요. 윗속의 음식, 대변. 이거는 적으로 보면 아까 고체였잖아요. 그죠? 고체였지만, 우리 4가지, 우리 업, 온도, 마음, 그죠? 이런 데서 생긴 거로 볼 때는 4가지 이렇게 구분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면 이해합니다. 윗속의 음식물, 대변, 고름, 소변, 이거는 뭡니까? 온도에서 생긴 겁니다. 온도, 마음이 여기서 개입이 안 됩니다. 됐죠? 내 마음이 대변 만들어라. 에이, 내 마음은 어디 대변 만들지 마라. 이러죠. 내 마음이 고름 만들어라. 안 됩니다. 내 마음이.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생리적인 현상이잖아요. 그죠? 생리적인 현상은 순전히 온도에서 생긴, 우리 모든 생리적인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온도 변화를 보잖아요. 그죠? 예, 순전히 온도 변화에서 생긴 거로 봅니다. 혹시 윗속의 음식물 이거는 영양소에서 음식에서 생긴 거 아니냐 이러지만요. 이건 아닌데 윗속에 들어있는 음식은 이게 벌써 온도에서 지금 변화하고 있잖아요. 영양분을 지금 빨아들이고 있고 그죠. 그래서 요 4가지는 온도에서 생긴 거로 봅니다. 그래서 그 물질로 보면 8가지. 지수, 화풍, 색, 향미, 영양소. 됐죠, 그죠? 각각 8가지 물질이 분해된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32가지 물질을 크게 3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처음에 24가지를 분류해서 이거는 온도, 마음, 그죠? 그 음식에서 다 생긴 걸 봅니다. 그렇게 해서 44가지, 그죠? 물질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땀, 눈물, 침, 콧물은 뭡니까? 온도에서 생긴 물질과 마음에서 생긴 물질로 해서 16가지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봅니다. 그 다음 윗속의 음식, 대변, 고름, 소변, 이거는 뭡니까? 온도의 변화에 의해서 생긴 거다. 우리가 뭐 충분히 이거는, 그죠? 요새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도 충분히 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죠? 네, 요렇게 해서 지금, 이제 뭡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32가지 물질, 그죠? 요거를 지금, 그걸 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 그죠? 우리 178쪽에 6번으로 갑니다. 이 32가지 형태가 분명히, 이제 32가지 형태 분명해졌죠? 이제 집에 가서 한번 대고 보시면 확 이제 풀리버립니다. 자, 다른 10가지 형태가 분명해진다. 여기서 10가지는 뭔가, 아까 우리 읽었죠? 불에서 생긴 4가지, 그 다음에 뭡니까? 예, 바람에서 생긴, 그죠? 6가지. 그럼 이것도 지금 이라고 말해버린데, 그죠? 이거는 우리 결국은 똑같은 출처인, 그죠? 그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김경에 있잖아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코끼리 발자국 그 김경에 보면은 불의 요소 16번에 나왔죠, 그죠? 그 3쪽에 그림점을 3쪽에 16번 보면 불의 요소에서 있잖아요. 불의 요소는 그것 때문에 따뜻해지고 그것 때문에 넓고 그것 때문에 타고 그것 때문에 소화하고 요 4가지를 있는 불의 내 몸에 있는 불의 요소라고, 그죠? 보타고사 스님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경에서 있잖아요. 사리푸타 존자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바람의 요소는 이제 6가지 있잖아요. 내 몸에 있는 바람의 요소, 올라가는 바람, 내려가는 바람. 요새 그 한의학하고 좀 비슷하기도 해요.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 분명해진다. 자, 먹은 것 등을 소화시키는 건데 이 가운데서 있잖아요. 이제 소화시키는 불 있잖아요. 그죠?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소화시키는 불.
그 소화시키는 그 줄 한번 꺼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들숨 날숨 있죠, 그죠? 찾으시죠? 6번입니다. 그러니까 178쪽에 6번에서 둘째 줄에 보면 소화시키는 데 있죠? 거기다가 줄 한번 꺼보시고요. 그 밑에 보면 또 뭐가 있어요? 저 한 두 줄 더 내려가면은, 세 줄 더 내려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마음에서 네, 들숨 날숨 있죠, 그죠? 그래서 일단 이제 10가지 가운데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0가지 뭔거 아시겠죠? 그죠? 그 불에서 생긴 4가지, 바람에서 생긴 6가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 가운데서 불에서 생긴 1가지와 바람에서 생긴 1가지, 이 2가지만 예외고 8가지는 이렇다. 지금 문장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화시키는 거는 업에서 생긴 불이라는 겁니다. 또 그건 그것 같죠, 그죠? 그죠? 업에서 생긴 불, 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9가지 물질들이 있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불에서 생긴 지수, 화풍, 색양미, 영양소 거기다가 이건 살아있을 때만 소화를 시키니까, 그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생명기능까지 넣어서 9가지 물질들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들숨 날숨은 뭡니까? 이거는 순전히 마음하고 관계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에서 생긴 들숨 날숨 이거는 바람의 요소고, 그죠? 지수, 화풍, 색양미, 영양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고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8가지 전부는 4가지 원인에서 생긴 나머지 8가지 부분에서 생명구원소와 3가지 영양소를 8분절한 물질, 즉 33가지 물질이 분명해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 그죠? 바람은 우리 그죠? 네 가지 원인에서 생긴 나머지 8가지 부분에서는 생명 기능의 구효소가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 바람 요소, 예를 들어서 바람 요소 한번 올라가는 바람. 이거는 그냥 살아있는 몸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죽어버리면 올라가는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업에서 생기는 거 할 때는 이거를 넣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업에서 생긴 거는 9가지. 그 다음에 뭡니까? 예, 음식에서 생긴 것, 또 뭐 있어요? 마음에서 생긴 것, 예, 그걸 또 8가지씩 넣어서, 뭡니까? 전체 33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고려되고, 그 외에 뭡니까? 이 8가지는 33가지로 되어 있지만은, 그죠? 뭡니까? 소화력은, 그죠? 예, 업에서 생긴 불, 그죠? 하나. 마음에서 생긴, 들숨 날숨은 마음에서 생긴, 바람의 요소. 마음에서 생긴 것. 이렇게 해서 지금 전체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이, 우리 프린트물 있잖아요. 프린트물에 보면은, 지금, 성경적으로는 유괴 정리. 그 유괴 정리 5페이지 보면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정도는 유괴 정리 있습니다. 그죠? 프린트물 5페이지입니다. 코끼리 발톱 이후의 김경 11에서 보았듯이 내적인 불에는 따뜻하게 하는 불, 넓게 하는 불, 태우는 불, 소화시키는 불이 4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내적인 바람에는 위로 올라가는 바람, 아래로 내려가는 바람, 배 속의 바람, 창자 속의 바람, 사지에 순하는 바람, 들숨 날숨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 가운데 업에서 생긴 첫 번째, 그죠? 소화시키는 물은, 그죠? 파른 소에다가 생명 기능의 물질은 9가지 물질을 가지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들숨 날숨은 마음에서 생긴 거고, 이제 그래서, 그죠? 이거는 파른 소에다가, 그죠? 들숨 날숨이니까 꼭, 이거는 바람 띄우는, 특히, 그죠? 소리하고 이렇게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9가지 물질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가지 불과 5가지 바람 있잖아요. 이거는 업, 마음, 온도, 영양소라는 4가지 원인에서 생기는데, 업에서 생긴 것들은 생명기능의 구원소로 되어 있고, 그렇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나머지 마음, 온도, 영양소 생긴 것들은 모두 순수하고 산소로 되어 있어서 전체 합치면 33가지다. 됐죠, 그죠?
아씨 이걸 말로 까노 안 해도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청도는 나와 있으면 페이지 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구조로 그렇게 이제 뭡니까 청도는 일단 우리 이제 주스서기 때문에 요것만 갖고 봐도 어떻게 됩니까? 그 부타고사 스님이 이제 여기서 그 논리 전개해 나가는 토대는 전부 뭡니까? 경에 토대하고 있습니다. 됐죠? 예? 왜 그러냐면, 야, 황당무계하다. 경에 걸어져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이걸 다른 말로 종교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를 진리를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왜냐면 종교의 진리 있잖아요. 야, 절대자가 됐냐? 웃기지 마라. 불교에서 보면 그건 완전 그 소리입니다. 야, 그죠? 그렇게죠? 네, 뭐, 신이 임마, 내가 신이다 임마, 왜 내가 임마 신가다 이랬고 그죠? 그건 이제 우리 이제 그쭉 종교의 진리로 보면은 그건 대전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그걸 할 수 없습니다. 누가 딴지를 걸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마귀로 몰려서 화해 나갑니다. 요새는 참 민주주의 세상인데 그게 안 당했어요. 저기도 옛날에 그렇잖아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무슬림인데 가고 있잖아요. 알라는 위대하다 이러는데 네? 놀고 있냐 안 놀고 뭐라 그랬어? 연병하네 그랬어요. 연병하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가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굳이 이야기하면요 종교적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논리적 전개 있잖아요. 왜 과학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는데 불교에서는 왜 이렇게 정리하냐? 그건 불교라는 가치 체계 있잖아요. 불교라는 종교 체계가 그런 거를 중시하고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뭐 아무리 논리적인 그 논리가 치열하게 특히 이제 불교 안에서 있잖아요. 이파 저파가 논리적으로 치열하게 붙어도 어떻게 됩니까? 맨 마지막에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우리 성질에 그렇게 뭐 우리 성질은 아직 뭐 똑같은 부처님인데 그렇잖아요. 우리 성질에 돼 있다는 겁니다. 뭐 나도 뭐 불교다 불교. 근데 우리 성질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 그렇게 올라가면 거죠. 맨 마지막에는 우리가 그 진술의 참이냐 거짓이냐 그거는 종교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 서양에서도 이미 서양에서는 이런 걸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종교적 진리라고 인도에서 논리학 할 때도 성을량이 들어가잖아요. 논리학 첫 번째가 직접지, 두 번째가 추론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비유지, 네 번째가 성을량, 성자의 말씀, 우리 성전에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불교는 사실 힌두교하고 붙을 때 이걸 까거든요. 성을량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힌두교하고 붙을 때. 왜냐면 논리적으로 끝이 없거든요. 장안은 있다. 왜 있느냐? 우리 성전에 들어가 있다. 장안은 없다. 왜 없느냐? 우리 성전에 그렇게 돼 있다. 이래 해버리면 더 이상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논리학에서는, 불교에서는 성을량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지와 추론지로 볼 때 장안은 없다는 것이 자명하다. 그래서 없다. 이렇게 그걸 하고요. 어쨌든 그게 이제 묘한 그게 있잖아요. 그렇게 구사론 읽어봐도 있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구사론에서도 가수도 있잖아요. 그 반대파들이 하는 건 뭡니까? 우리 성전에 그렇다고. 그거를 해서 막 그냥 우리 지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타고사 스님께서도 어쨌든 지금 이 청정노론이라는 이걸 뭡니까? 풀어 나가시면서 결국은 있잖아요. 경에 있는 말씀을 가져와서 그거를 소개를 하거나 안 그러면 그거를 당연한 거로 연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달아 나가시는 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뭐 할 거는 그럼 요 부분 다 됐죠, 그죠? 조금 쉬었다 할까요? 좀 춥나요? 저도 춥네. 약간 이제 바닥이. 빨리 쉬어졌어요. 그럼 7분까지만 하고, 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근본 물질과 파생된 물질이 42가지 형태로 상세에 보면 42가지인지 아시겠죠, 그죠? 네. 32가지 하고, 그러면 4가지, 6가지,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죠? 땅의 요소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20가지, 12가지, 4가지, 6가지 이렇게 하니까 전체가 32가지 됩니다.
구매해줄 때 문과 토대로 5가지 눈의 시분소 등과 이 5가지 눈의 시분소 등은 뭡니까? 눈, 귀, 코, 혀, 몸의 시분소입니다. 됐죠? 그 심장 토대의 시분소. 이 심장 토대의 시분소는 왜 중요합니까? 몸을 가진 존재한테서 일어나는 의와 의식, 그죠? 이것이 일어날 때는 다 심장 토대를 의지해서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60가지 물질이 더 분명해진다. 이렇게 쓰는 거죠. 네. 그 부처님께서 왜 물질이냐? 변형되기 때문에 물질을 하는데 이것 자체도 오늘 불교적인 거기잖아요. 어려운 부산에 물리 교수님이 도사님하고 들으러 와요. 그 물질 이야기 나왔고 그 선생님 물리학 교수님한테 물질을 뭐로 봐야 되냐면 그걸 하신 분 저는 물질이 머티리얼이기 때문에 먼저 물질을 있잖아요. 우리 사립부타 존자의 말씀이잖아요. 그 복기를 받을 때 이 긴경을 가지고 와서 물질을 먼저 상시하게, 그죠? 다른 말로 하면 42가지로 이렇게 상시하게 분류를 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고, 그가 물질을 파악할 때 문을 통하여 정신도 분명해진다. 이렇게 해서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신을 간단하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정신은 우리가 그 마음을 통해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은 우리 89가지 마음이잖아요. 상자보에서. 그런데 여기서 8가지는 출생안이잖아요. 그죠? 이 수행하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에게 있어, 못 깨달은 사람에게 있어요. 당연히 못 깨달기 때문에 출생안의 마음은 대상이 안 됩니다. 제한테서 일어날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죠? 출생한 마음은 대상이 안 되고 81가지입니다. 그럼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 아비담마적으로 우리 일어나는 마음은 크게 7가지로 분류되게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청림놈이 딱 이렇게 지금 구분하고 있어요. 이제 81가지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 앞에 것은 한상의 전오식이잖아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예, 5가지인데 이것은 이제 해로운 과거의 마음으로도 일어날 수 있고 유익한 과거의 마음으로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상의 전오식에서 10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만호 요소는 3가지잖아요. 그 만호, 우레자라, 아무자라에서 전오식이 일어나기 전에 하고 전오식이 일어난 바로 직후에 일어나거든요. 오늘 우리 유문할 때 됐잖아요. 네. 전오식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오문전향이라고요. 그 전오식이 일어나고 바로 다음에 일어난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겠잖아요. 그래서 전향의 마음은 우리 유익한 과거와 해로운 과거가 있으니까요. 2가지가 되고 아니다. 그 전향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받아들이는 마음이 2가지고 오문전향의 마음 하나고, 그래서 만호 요소는 3가지입니다. 그러면 요거 그죠? 10가지하고 3가지, 즉 81가지에서 그죠? 13가지를 빼면은 요거는 우리 68가지 있잖아요. 68가지가 우리 의식, 즉 만호의 구성, 아르마리의 구성 요소라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 됐고, 출생한 마음은 그게 안 된다 그랬고요. 근데 여기서는 복잡하게 안 했고, 이제 그런 마음부수는 뭡니까? 7가지 마음부수, 즉 반드시들 있잖아요. 반드시 일어나는 우리 뭡니까? 촉작의 수상사, 그 다음이죠. 생명기능, 집중하는 거죠. 요 순서라면 감각적 촉, 느낌, 인식, 그리고 생명기능, 마음의 안정됨, 마음의 잡돌이함. 예, 요 7가지가 분명해진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마음과 마음부수 관계는 아비담마 길라잡이, 그죠? 2장 310쪽인가 그 도표보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출생하는 마음들은 순수 윗바사나 행자나 사마타 행자가 파악할 수 없다 했고요. 아직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했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정신들을 기운다는 특징 아래 하나로 묶어 정신을 나간다. 이와 같이 언자는 4대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상시하게 정신적, 여기서는 4대를 상시하게 구분하는 거고요. 맨 마지막 5번째는 4대를 간략하게 구분하는 거고. 예. 그 차이입니다. 일단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있죠. 다음 번에는 정말 빨리 해가지고 18개부터 요로 한번 보고 있잖아요. 문제는 오늘 제가 이렇게 다시 하려고 해본 거는 청정도론이
지금 어떻게 그죠? 그 논지를 전개해 나오고 있는가. 해체해서. 예, 그래서 해체해서 복인데, 결국은 이 해체해서 복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죠? 경의 말씀. 청정도는 운명입니다. 그게 있잖아요. 그 주석서이기 때문에 경에서 부처님이나 직계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먼저 제시를 하고, 혹은 그걸 당연한 거로 전제를 하고, 이거를 뭡니까? 결국 우리가 해체해서 본다는 것은 그 뭡니까? 우리 고유성질을 가진 물질을 최소 단위로 고유성질을 가진 그 단위를 최소 단위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그거로 가지고 우리 그죠? 그 뭐뭐의 그 물질적인 것은 뭐뭐의 42가지 부분을 있잖아요. 그 기준에서 보면은 앞에 24가지는 전체가 이런 44가지 고유성질을 가진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중간에 또 4가지는 있잖아요. 뭐로 되어 있고, 또 마지막 4가지는 뭐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불에서 생긴 그 가운데 있잖아요. 4가지 가운데 또 하나는 그죠? 그 수화력 있잖아요. 그걸 어쩌고, 나머지 3가지는 어쩌고, 그 다음에 그 바람의 구성 요소 6가지 가운데 맨 마지막에 덜숨 날숨은 마음 하나에서 생긴 거고요. 나머지는 전부 4가지 원인에서 다 생긴 거고, 이렇다. 이렇게 쫙 해체해서 보면 된다. 그렇게 지금 그걸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어떤 자는, 이렇게 보기 어렵고 보기 쉬운 자는 그래 안 봐도 된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